모의평가 21년 9월에 시행된 거죠.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 문법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35, 36번 의문의 변동에 관련된 이야기죠. 음절은 발음의 단위다. 개념이니까 밑줄 하나 가자. 음절은 발음의 단위다. 음절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국어의 발음의 특징과 여러 가지 음운 변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표음 문자. 한글의 표기와 발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한글 표기법은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라는 원칙도 있지만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는다는 원칙도 있다. 하나의 형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기억에 관련된 거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1번, 기억에 따라 실증은 싫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 첫 글자의 형태를 고정하여 표기한 예이다. 만약에 얘를 소리 나는 대로 표현했다라고 하면 실증 이런 발음이 나고 이렇게 표기를 했다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거지. 하지만 싫다의 실, 예로 표기를 했다라는 건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첫 글자의 형태를 고정한 것이다. 기억이라는 건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겠지. 표기가 니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번 보러 가죠. 표기와 발음이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습니까? 북, 소리, 궁, 물. 그러네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네. 2번도 괜찮아. 디귿도 이어서 읽으러 갑시다. 그런데 표기된 글자가 실제 발음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실제 발음이 아니라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글자가 쓰여지면 해놓으면 마지막 발음이 이게 다 달라다서 요렇게 발음이 된다라고 해도 우리는 들을 때 마지막 이걸로 들어도 실제 머릿속에는 요렇게 쓰여진 걸로 인식을 한다. 끝말잇기도 이러한 관습을 규칙화로 하여 이루어지는 놀이다. 디귿 보러 가죠. 끝말잇기를 할 때 3번 읽으면 나, 문, 닙이라고 발음을 하고 닙이라고 듣지만 실제 우리는 입이었구나 라고 인식해서 그 다음 입새로 연결할 수가 있다. 3번도 괜찮네. 또 계속 이어서 읽으러 갑시다.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음절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어떠한 음절이든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에 따라 모음만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야, 와, 워 이런 애들. 자음 모음으로 있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가, 바, 구 이런 아이들. 모음과 자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악, 웩 이런 아이들.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밥, 탕 이러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에 해당이 된다. 우리말의 음절은 4가지 유형이 있구나. 모음, 자모, 모자, 자모자. 그러면 또 4번 보러 갑시다. 리을의 구분에 따라 강과 복은 같은 음절 유형을 나타내지만 그렇죠. 얘네들은 자, 모, 자 이 형태로 나타나지만 목과 몫은 서로 다른 음절 유형에 해당한다. 거짓말. 목이던 모에다 기역, 시옷 받침이 있던 둘 다 우리는 어떻게? 목이라고 인식하고 발음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 모, 자
서로 다른 음절 유형? 아니,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하는 거죠. 답은 4번이었네. 나머지 또 계속 읽으러 갑시다. 축하와 같이 표기 형태가, 축하의 표기 형태는 어때요? 자, 모, 자, 하, 자, 모. 반면에 발음 나는 경우는 축하, 자, 모, 자, 모. 표기 형태가 음절의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밑으로 내려가서 5번 마무리 지으러 합시다. 미음에 해당되는 예로는 북어죠. 북어는 음절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 북, 자모자, 모음 하나만 있는 거지. 소리 날 때에는 북어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음절의 형태는 자모, 자모 이렇게 해당되겠고, 해당되지 않는 예로는 강변, 강변은 자모자, 변, 자모자. 그리고 발음도 강변 똑같으니까 자모자, 자모자 이런 식으로 오겠지. 답은 4번. 위로 또 올라갈게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음절의 구조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제 다른 색깔로 체크합시다. 음절의 구조에 제약. 우선 초성에는 이응이 올 수가 없다.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절, 음운이 아닙니다. 다음 종성에는 그녀,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해서 받침 7개만 올 수 있다라는 제약. 끝소리 규칙. 그래서 종성 자리에 올 수 없는 자음이 놓여 발음할 수 없으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 발음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옷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가느다란 물방울 받침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얘를 바꿉니다. 어떻게?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 디귿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종성에는 2 이상의 자음이 올 수가 없다. 종성 자리에 2개의 자음이 놓이면 둘 중 하나가 탈락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건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탈락 중에 자음군 단순화. 요거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어떻게 발음한다? 흙. 리을 기역 중에 리을이 탈락하지. 왜? 종성에는 2개 올 수 없고 1개만 와야 되니까. 한편 음절 구조의 제약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음운 변동도 있습니다. 음절 구조의 제약과 관계없이. 예를 들면 논일에서는 니은이 첨가되는 것은 음절 구조의 제약과 무관한 음운 변동입니다. 니은 첨가는 음절 구조의 제약과 관계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옆으로 가서 문제 확인하러 갑시다. 36번. 방금 읽은 부분을 바탕으로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구지는 어떻게 연결이 된다?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구디, 드트가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면 국의 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지. 음절 구조의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번 일어납니다. 여기에서의 교체는 국의 음화 일어나는 건데, 음절 구조의 제약이면 초성의 이응이 올 수가 없다. 받침에 가느다란 물방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 정도에서 해결하는 건데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음절 구조의 제약과 관련 없는 교체가 한번 일어난다. 1번 탈락. 2번 옷만 어떻게 돼요? 음절 끝에 시옷 발음 못 오죠. 그러니까 제약에 의해서 옷만, 비음화 현상에 의해서 옷만.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 누구? 끝소리 규칙이 한번 잘했어.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 비음화 한번. 2번이 정답이네. 3번, 물약은요, 니은 첨가가 돼서 물약. 다음, 유음화 현상에 의해서 물약. 요렇게 발음이 되지.
봅시다.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그렇죠. 니은 첨가 한 번 있었고, 음절 구조의 제약과 관련된 교체, 여기에 나타난 교체는 유음화인데요. 유음화는 음절 구조의 제약과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3번 탈락. 다음, 갑도 어때요? 얘는 음절 구조의 제약과 관련이 있지. 자음군 단순화 일어나야 되니까 갑도. 그드브 뒤에 예사 소리는 된 소리로 바꾸죠. 갑도 된 소리 규칙 한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번. 자음군 단순화 있고. 음절 구조의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아니라 드가 뜨가 되는 뜨가 되는 된 소리 되기는 첨가가 아니라 교체지. 그래서 4번 탈락. 5번 할는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할는 유음화에 의해서 할는 음절의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자음군 단순화 한 번 있고, 음절의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 아니요. 유음화 일어났는데, 유음화는 음절의 구조 제약과 관련이 없지. 그래서 5번 탈락. 답은 2번. 밑에 다음 문제 보러 가도록 할게요. 37번은 단어의 형성에 관련된 문제네요.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접사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파생어다. 파생어는 뭔지는 알고 가야지. 파생어는 뭐다?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부분,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부분. 접사가 앞에 오면 접두사, 뒤에 오면 접미사. 앞으로 어근은 동그라미 표시, 접사는 세모 표시. 지저분하니까 접사 물어본 거니까 접사의 세모 표시만 하도록 할게요. 넓이의 이, 믿음, 크기, 기, 지우개, 개, 이거지. 37번에 1번 용언에 결합하여 명사를 만든다. 넓다, 형용사. 믿다, 동사. 크다, 형용사. 지우다, 동사. 형용사, 동사 전부 다 용언이죠. 용언에 이, 기, 개가 붙어서 넓이 명사, 믿음 명사, 크기 명사, 지우개 명사. 용언에 결합하여 그 뒤에 붙어 있는 접사가 얘네들을 전부 다 명사로 만들어준 거. 아주 좋은 예네. 1번 오케이. 2번에도 접사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끄덕이다, 이, 출렁대다, 네, 반짝거리다, 거리. 2번 볼게요. 부사에 결합하여 동사를 만든다. 끄덕끄덕, 부사. 출렁출렁, 부사. 반짝반짝, 부사. 끄덕이다, 동사. 출렁대다, 동사. 반짝거리다, 동사. 부사에 접사가 결합을 하여 뭐뭐 하다 동사를 만들어 버린 거 맞네. 2번 오케이. 3번에는요. 울보의 보, 낚시, 꾼, 멋, 제니, 장난, 꾸러기 얘네들이 다 접사지. 3번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만듭니다. 울보, 우는 거 잘하는 애, 낚시하는 사람, 먹 잘 부리는 사람, 장난하는 사람. 여기에 접사가 결합해서 뭐뭐 하는 사람을 나타내게 해주는구나. 오케이, 3번도 좋아. 4번 밀치다의 치, 살리다, 입히다, 깨뜨리다.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들다, 밀다, 살다, 입다, 깨다. 전부 다 주동사 맞지. 밀치다는요, 사동사, 누구 시키는 건가? 아니지, 세게 미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주동사가 주동사고, 살다 주동사, 살리다, 살게 하다니까 사동사, 입다 주동사,
입히다, 입게 만드는 거니까 사동사. 깨다, 주동사. 깨뜨리다, 쥐가 깨뜨리는 거지. 주동사. 그래서 4번 틀리네요. 누구 때문에 틀린 거다? 밀치다 하고 깨뜨리다. 얘네 두 개 때문에 주동사와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주동사와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든다. 틀린 이야기. 다음 부채, 질, 풋, 나물, 휘, 감다, 빼앗기다, 기. 어근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를 만든다. 어근, 부채, 명사, 부채질, 명사. 어근, 나물, 명사, 풋나물, 명사. 감다, 동사, 감기다, 휘감다, 동사. 빼앗다, 동사, 빼앗기다, 동사. 어근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를 만든다. 오케이. 됐을까요? 빼앗기다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분을 하자라고 하면 능동인 동사를 빼앗기다, 빼앗김을 당한 거죠. 피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나 정도 더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 나머지 넘어갈게요. 학습활동 기억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높임 표현이 혼문장에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혼문장은 뭘 혼문장이라고 해요?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한 번씩만 있으면 혼문장. 겹문장의 안긴 문장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겹문장이면 주어와 서술어가 2번 이상씩 있고 안긴 문장은 어떻게 생긴 게 안긴 문장이에요? 주어 1과 서술어 1 사이에 또 다른 주어 2와 서술어 2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안긴 문장이니까 여기에서도 높임이 사용될 수가 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예문을 만들어 봅시다. 안긴 문장에서의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아는 문장의 주어로 실현된 겹문장. 안긴 문장, 아는 문장 나오니까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정도는 좀 정리하고 가셔야 되겠네.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 부분에다가 확인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머지 건 다 빼고 안긴 문장만 확인할게요.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지. 무엇을 아는 문장이라고 할 거니까. 겹문장 중에서도 아는 문장. 아는 문장은 어떻게 생겨 있다? 주어 1과 서술어 1 사이에 주어 2와 서술어 2가 담겨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냐? 1번 명사절을 아는 문장. 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 마지막 서술절을 아는 문장.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 자 여기 빨간색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서술어 2가 어떻게 생겼는지로 찾으면 다 끝납니다.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이 부분이 것, 미음, 기로 끝나고 조사가 붙어있지. 보통은 목적격 조사, 주격 조사도 간혹 나오고 관형절을 하는 문장은 이 부분, 서술어 이 부분이 니은, 은, 는, 던, 할 요렇게 끝나고 한 칸 띄어쓰기 한 다음에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것처럼 생겨있다. 부사절을 하는 문장은 여기 서술어 이 부분이 이, 리, 게, 도록 해서 요렇게 끝나고 한 칸 띄어쓰기 한 다음 뒤에 용언이 오고 그 용언을 꾸며주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인용절은 서술어 이 부분이 고 라고 한 칸 띄어쓴 다음에
말하다, 생각하다, 외치다, 소리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조금 특이하게 생겼지. 주어 1, 주어 2, 서술어 2, 서술어 1 이렇게 생겼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고 여기가 서술어 1의 기능을 합니다. 이게 아는 문장. 위로 올라가서 이제 다시 확인하러 갑시다. 이 문제는 아는 문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높임 표현에 대해서 알고 있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지. 안긴 문장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아는 문장에서 주어로 실현된 견문장. 살펴보러 갑시다. 공원에서 산책하시던 할아버지께서 활짝 웃으셨다. 어디가 안긴 문장이에요? 여기지. 할아버지께서 공원에서 산책하셨다. 시라고 하면서 누구? 산책한 주체 할아버지를 높여주고 있고 할아버지를 높여주고 있고 안긴 문장에서 얘네가 안은 문장이지. 안은 문장에서 할아버지도 역시 주체라서 높여져 있네요. 그래서 안긴 문장에서 주체 높임 쓰여져 있죠? 시. 안은 문장에서도 주어가 높여져 있지. 딱 좋네. 다음, 안긴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이 아는 문장의 목적어로 실현된 견문장. 일단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찾으러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살펴보러 갑시다. 편찮으시던 어르신께서는 좀 건강해지셨나요? 라고 물어봤고 그러면 여기지. 어르신이 편찮으시다. 안긴 문장에서 주체 높임 실현되어 있고 아는 문장에서도 주체 높임이 실현되어 있지. 객체 높임이 쓰여져 있지 않네요. 어르신께서 건강해지셨나요? 시. 주체 높임은 쓰여져 있지만 객체 높임은 없어. 다음, 오빠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죠. 부모님이 고향에 계시다. 계시다. 안긴 문장에선 주체 높임 쓰였고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쓰여져 있으니까 아는 문장에서는 객체 높임이 쓰인 거네. 다음, 나는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 날짜를 아직도 기억해.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셨다. 얘가 아는 문장이고 뒤에 날짜 꾸며주니까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죠. 안긴 문장에서는 할아버지께서라고 하며 주체 높임이 쓰여져 있고 안은 문장에서는 높임법이 따로 쓰여져 있지를 않네요. 다음, 누나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누나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린다. 드릴 할머니께 역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고 아는 문장에서는 인사를 드리다 할머니께 객체 높임이 쓰였고 안은 문장에서도 할머니께 라고 하면서 객체 높임이 쓰여져 있지. 다음, 형은 동생이 찾아뵈려던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동생이 선생님을 찾아뵌다. 역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고요. 동생이 선생님을 찾아뵙다. 선생님을 찾아보다 뵙다. 객체 높임 쓰여져 있고 아는 문장에서도 선생님을 목적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객체 높임이 쓰여져 있고 여기에서의 객체, 특히 목적어로 쓰여져 있죠. 답은 5번. 정리할까요? 안긴 문장에서 여기서 객체 높임의 대상 누구? 선생님. 이 아는 문장에서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돼요. 선생님을 목적어로 실현되어 있지. 답은 5번. 요거 있죠. 안긴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이 아는 문장에서 부사어로 실현된 문장 찾으면 요거는 4번 하시면 됩니다. 왜? 할머니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됐을까요? 아마 바꾸면 그 정도 바꾸겠지. 됐을까? 아니면 안긴 문장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되는 경우, 그거는 2번이지. 다시 아는 문장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안긴 문장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안은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였다. 그러면 2번 할 수도 있지. 다음 문제 보러 갑시다. 39번. 기역에서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국어니까 딱 요번 시험범위랑은 맞아 떨어지고 있죠? 주격조사 이음 없는 이는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인다. 달이 즈문 가람에 빛이 오미 달이 천리 가니 빛이니. 여기에서의 이 달이는 뭐예요? 달 더하기 이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이가 붙은 거죠. 완전 틀린 경우네. 정답은 바로 1번. 다음 목적격 조사 알 또는 을은 앞에 체언이 양성이면 알, 음성이면 을.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입니다. 밥알 어떻게 해요? 밥, 알. 이어적기에서 밥알. 그러네. 양성 모음이라서 목적격 조사 알 쓰였죠. 2번 오케이. 3번 관형격 조사 시옷은 사물이나 존대 대상인 체언, 존대 대상인 유정명사 체언 뒤에 쓰입니다. 그 나못은 뭐예요? 나모 더하기 시옷이지. 나모는 사물이니까 사물, 의에 해당되는 관형격 조사 맞지. 부사격 조사 로는 모음이나 리을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입니다. 물로는 뭐예요? 맑은 물 더하기 로, 물로. 부사격 조사 맞지. 물, 리을로 끝나는 것 뒤에는 로가 붙습니다. 4번 좋지. 혹격 조사 하는 존대 대상인 체언 뒤에 쓰입니다. 그래서 뭐뭐이시여, 하늘이시여,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임금하 어떻게 해요? 임금이시여, 임금 높여준다는 얘기네. 존대 대상 맞죠? 체언 맞고 그 뒤에 하 쓰였습니다. 맞지. 틀린 건 1번. 수고하셨습니다.